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동료들과 어떤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 중에 한 배우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글쎄 그 배우의 이름이 까맣게 기억나질 않는 거예요. 분명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입에서만 나올 듯 말 듯한 상황. 가까스로 그 배우가 등장한 다른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그 영화 제목을 듣자마자 함께 있던 모두가 휴대전화를 열었고 단 20초 만에 그 배우의 이름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없었다면 우린 그렇게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겠구나. 하지만 그 배우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더 애를 쓰긴 했을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린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기다리는 노력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번에 첫 만남,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만남인데요. 네. 첫 만남이 설렜다면 이번 두 번째 만남은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애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행여라도 네. 혹시라도 지난번 강의를 또 못 들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이 한방에서 보는 불임과 난임이란 주제로 강의해 주셨는데 네. 한방 치료법이 어떻게 되는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간단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방 난임 치료는 어머니의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자연히 임신되게 하는 치료로서 네. 그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장점이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머니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건강해지다 보니까 안색도 좋아지고 또 피부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또 임신될 아이의 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한방 난임 치료는 근본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어거지로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들어서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임신이 되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불임과 난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 그렇죠. 한의원에서 이 불임과 난임을 치료한다는 건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또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의원을 꼭 한번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불임 난임 치료는 네. 첫 치료를 이런 근본 치료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군요. 지금 뭐 인공수정이라든지 네. 이런 다른 치료를 받고 있어서 중단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병행 치료를 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오늘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주제인데요. 네, 오늘은 뭐죠?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이어트. 언제나 만나도 이렇게 반가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사실 요즘 남녀노소는 뭐 불문하고 다이어트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원래 원체가 막 말라서 안 찌는 분들 제외하고는 네. 다들 관심이 있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더 이렇게 늘어나시더라고요. 예, 이제 네. 해변가로 또 나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정보도 너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많이들 정보도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다이어트에 관한 질문들을 좀 몇 가지 모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질문을 한번 얘기를 해서 일반 상식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네. 다음 시간엔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꼭 필요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에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네. 또 맞는 정보랑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렇게 질문들을 모아서 해주시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에 관한 일반 상식 네.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게요. 네.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무리 살을 빼려 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음식을 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혹시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왜 이렇게 깊게 한숨을 쉬실까요? 예. 아무리 드셔도 살이 안 빠진다. 아무리 안 드셔도 살이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내가 안 먹는데 내 체질이 안 좋아 살이 안 빠지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예. 자책감은 조금 덜 드시겠지만 예.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가요? 그런 체질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안 먹으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체질이 예. 뭐 정확히 있는 게 아니라. 네, 먹는데 안 찌는 사람은 있어요. 네네. 네, 먹는데 자꾸 이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보다 과식하면 설사로 다 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먹는데 안 찌는 사람은 있는데 안 먹는데 안 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근데 네. 네.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조금 가슴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진짜로 본인이 다이어트를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다이어트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수년간 아니면 몇 달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 이제 잘 먹고 눕고 이런 생활을 해왔는데 예.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고서는 식사량 조금 줄이고 네. 그리고 그것도 한 일주일, 2주일 했는데 나 왜 안 빠지지? 이러면은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죠. 본인이 이렇게 찌우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제대로 식사량을 줄여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진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들어보니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네. 자, 어쨌든 먹는 거만큼 이게 빠지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안 찌는 체질은 있지만 또 잘 안 빠지는 체질이 있다는 거는 네. 조금 잘못된 상식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속도는 다르지만 예. 안 먹는데 아예 안 빠져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밥을 너무 조금 먹으려니까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어지러움도 느껴져서 건강이 안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또 오늘 한숨이네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예. 사실들을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예. 그 힘 빠지는 느낌이 우선은 본인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진짜로 힘이 빠지는 건지 예. 아니면은 힘이 빠지는 듯해서 뭐가 먹고 싶은 건지 잠깐만요. 두 번째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내가 먹던 습관이 되어 있는데 안 먹고 막 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합리화를 하시는 경향이 생기시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로 힘 빠지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몸에서 보내는 가짜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다이어트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합리화의 노예가 될 때가 참 많기도 한데 네. 근데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졌나? 그래서 힘이 빠질 거야. 그러니까 먹어줘야지. 네. 내가 이렇게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네. 심리와 합리화를 시켜서 네, 이 살이 맞습니다. 빠질 수 없는 그런 네. 경계선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비만인 분들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먹는다고 힘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식사량을 줄이시고 몸이 건강한 체질이 되어야만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힘이 나게 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만나볼게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운동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 다이어트 클리닉 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네. 운동을 하고 먹습니다. 그렇죠. 먹기 위해 운동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 운동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 살이 좀 즉흥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운동하고 났더니 1kg 빠졌네 몸무게를 재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500g 정도 먹어야지 하고서는 이제 또 식사를 하죠. 조금 늘리시는데 예. 사실 운동 직후에 빠지는 체중은 대부분이 수분입니다. 좀 물로 빼고 지방을 먹으니까 아이고. 나중에 그 물이 다시 차면은 몸무게는 늘어나겠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을 아무리 해도 안 빠진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드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했다는 심리적인 만족만 하시고 네. 예를 들어 뭐 슬슬 수영 1시간 하시고 나 운동했네 이러고서는 피자 3조각 더 먹고 약간 이런 그래도 식으로. 배는 고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그 다이어트 클리닉 운영하는 한의사 분들이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어머나.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정말 제 네. 친구 중에도 이 네. 한약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절대 운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짠가 했는데 네. 진짜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빼주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 물론 있긴 네. 하지만 그게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잘 안 돼요. 더 허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먹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식이 조절하시고 다이어트 한약 복용하시고 이제 걷기 운동 그 정도로만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자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하면 이제 일단 PT를 끊습니다. 네. 헬스장을 이제 달려갑니다. 네. PT 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럼 이제 걱정이 하나가 돼요.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바벨을 막 들고 하다가 네. 막 울그락불그락 막 울퉁불퉁 근육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여성분들도 이렇게 울룩불룩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아, 제가 처음에 헬스를 할 때 저도 예. 약간 막 근육맨이 되기 싫어서 선생님 저 운동 좀 가볍게 할게요 했는데 아. 심지어 남자도 그런 건 어렵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하물며 여자분들은 훨씬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운동하세요. 만약에 운동을 빼고 싶은 분들이면은 네. 그렇게 막 머슬킨 이런 데 나오는 이제 근육 예, 예. 살짝 보이는 여성분들은 거의 직업처럼 막 몇 달 동안 죽어라 운동하신 분들이에요. 몇 년간도 하시고요. 예, 근데 네.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은 학생분들이 하는 운동, 뭐 직장인분들이 살 빼기 하는 운동으로 예. 그런 근육 안 생기고 오히려 예쁘게 그 라인이 잡히는 정도만 해서 그치지. 여성분들 예를 들면은 여성분들은 근육이 잘 안 생기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안 하던 걸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못할 핑계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먹으면 힘 빠져. 운동하면 근육 생겨. 예.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요. 예, 하지 마시고 나 진짜로 이를 악물고 어떤 방식으로든 살을 뺄 거야. 예. 그런 분들만 그런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합리화를 좀 시키지 말고 네,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네, 정말 내가 뺄 것이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게 참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지식들이 네. 약간 두루뭉실하게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렇죠. 또 내가 한다고 될까, 이 방식이 맞을까라는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방송이나 다음 방송에서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고 내가 저걸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분들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방송을 하지만 다음 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칼로리나 지방이 많지 않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것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아주 큰 관심사죠. 예, 일단 칼로리를 보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달력처럼 칼로리를 표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음식 먹을 때마다 칼로리 계산하는 또 예, 어플들도 예.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하지 말 게 많네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칼로리 적은 거 찾는 거, 그 칼로리 적은 거 찾아가지고 그것만 조금씩 3달 내내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예. 내가 뭐 준비해야 된다. 그 뭐 대회를 준비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찾아서 드시죠. 하시고 대부분은 그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는 먹고 싶은데 칼로리가 많을까 봐 걱정되고. 신경은 쓰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을 보면 이래요. 우유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우유 들어간 초콜릿 라떼랑 아이고. 자바치 프라푸치노랑 어떤 게 칼로리가 적을까 이래서 초콜릿 라떼를 먹어요. 약간 네. 콜라도 이제 라이트 콜라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뭐 저지방, 뭐 지방 안 들어간 네. 거 뭐 이렇게 찾는데 사실 그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연어 초밥이 또 칼로리가 낮다고 막 예. 연어가 칼로리 낮다고 그렇죠. 하니까 또 연어 초밥을 이렇게 잔뜩 예. 이건 괜찮아 이러고서는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 낮에는 칼로리 적은 거 먹었어 이러고서는 밤에는 돼지고기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은 한 번에 여러 개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칼로리 낮은 거, 높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렇군요. 칼로리 정말 따지지 말고 소식을 하라.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대부분이 꼭 뭘 사잖아요? 네. 그 중에 안 빠지는 것들이 바로 네. 고구마와 닭가슴살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이런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걸로 제대로 네. 이제 다이어트는 단기간 동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장기간 제대로 계획을 잡고서는 내 생활의 일부가 돼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만 계속 드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그것만 이렇게 소식을 하세요. 근데 칼로리가 적은 거라도 과식을 하면 똑같이 살쪄요. 아. 음료는 살안쪄, 과일은 살안쪄. 이렇게 하고 많이 먹으면 똑같이 살찝니다. 그러지 아. 말고 사람들 만나면서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도 그냥 드시고 뭐 소고기도 드시고 네. 이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조금만 드세요. 어.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었네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물론 이제 맞는 상식들도 있지만 예, 그렇죠. 다이어트는 우리 생활과 심리와의 싸움이에요. 아,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제대로 된 다이어트 뭐 한의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네. 우리 보통 약만 잘 써주는 한의사가 아니고 환자를 심리적으로도 잘 이끌어줘서 결과적으로 살이 잘 빠지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걸 핵심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칼로리 적은 게 좋습니다. 네. 좋지만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차라리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게 그리고 요거는 대안이 아니고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셔서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상식 질문 하나만 더 네. 해볼게요. 요거는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네. 요것도 잘 모르겠네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 정말로 있나요? 좋은 거를 먼저 말씀드릴지 예. 나쁜 것도 좀 있나요? 팩트를 먼저 말씀드릴지 팩트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얘도 먼저 하는 게 낫죠. 네. 이제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물만 먹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죠. 팩트네요. 네. 네네. 네, 물만 먹는다. 나는 그런 분들 보통 보면 나는 음식 줄이고 물만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음식을 조금 줄여요. 아, 아니면은 음식을 많이 줄였는데 한 3일, 4일 이렇게 줄여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 내가 수개월 동안 축적한 지방이 이렇게 잘 빠지진 않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제대로 음식을 줄였나 확인을 만약에 하시려면 네. 잘 모르겠다. 습관적으로 이제 또 음식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먹었던 음식을 매번 먹을 때만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네.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두 번째, 조금 제가 위안을 드리자면은 예. 근데 실제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많은 방송들에서 물만 먹으면 살찌는 체질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을 잘 안 먹던 분이 물을 많이 마실 경우 네. 이제 그게 소변으로 나간다고 다들 이제 알고 계신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 좀 잘 받지 않는 경우가 있군요. 네, 이제 습담이 많은 체질이라고 네. 물을 잘 대사를 못 시키는 체질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먹던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게 몸 안에 부기로 남게 됩니다. 아, 그래서 물이 지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기가 생기니까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몸에 부기가 축적되다 보면은 몸의 대사력이 더 떨어져서 먹은 것들이 제대로 이제 몸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화가 안 되고 축적이 되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면은 네. 음식량을 안 줄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물이 축적돼 그런 분들은 이건 네. 일종의 질환으로 보셔야 돼요. 아, 그런 오히려.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 처방이 아니고 먼저 물을 대사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일리를 얼마 전에 그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했던 환자분들도 네. 이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보중치스탕이라고 이제 물 빼주는 약을 썼어요. 아, 어. 그 약을 쓰고서 한 2kg 정도 빠지셨는데 네. 그렇게 먼저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 좀 내 몸을 나쁘게 만드는 습관들이나 또 아니면 행동들이 본인도
분명히 조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먹고 바로 잔다던가 네. 아니면 먹었는데 또 뭐 디저트를 먹는다던가 네. 본인의 그런 습관들이나 행동들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네. 좀 피하고 싶어서 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다이어트 한의원에 관한 질문들도 좀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약재 중에 네. 네. 마황이라는 약재가 참 유명한데 하짐이나 마황이라는 약재가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네.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마왕이라는 약재가 워낙 유명하고 네, 그렇죠. 이제 살을 좀 많이 빨리 빼주는 약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알고 있죠. 건강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면은 마황을 먹게 되면은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뭐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오.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약만 먹어도 살을 빼주는 그런 약들 중에는 네. 마황이 제일 안전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들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렇죠. 뭐 정신과 약이나 간질약 이런 약들보다는 아무래도 마왕이 제일 안전하지 않겠어요? 아우 그렇겠네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마왕을 복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중간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아.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 근데 바로 그런 작용들이 살을 빼주는 원리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살이 완전히 다 빼지게 되면은 대부분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적정 체중을 가지는 사람이 비만인 사람보다 건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네. 한의원의 진실 혹은 거짓. 네. 예, 아니 원장 그 다이어트 한약을 네. 이제 먹기 시작하면 네. 사실 각기 가격들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뭐 네. 싼 것도 있고 비싼 네.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은 비싼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정말 싼 거는 안 좋고 비싼 거는 좋은가요? 자, 다이어트 한의원마다 이제 가격들이 진짜 천차만별이죠. 예, 그렇죠. 예, 거의 뭐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제 싼 것만 찾는 분들도 있고 오, 네. 싼 것만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찾는 분들도 예, 예. 있고 어떤 분들은 비싸고 좋은 데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예. 데만 찾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대충 다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죠. 비싸고 안 좋은 게 있는 경우는 있지만 싸고 좋은 거는 없다. 아, 그러니까 그 비용만큼 값어치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약이라는 거는 워낙 그 약재비라는 게 들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 같은 게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 좀 내가 원래 날씬했는데 이 정도 체중 유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저렴한 데서 뭐 받으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 네네. 내가 살을 제대로 빼고 싶다. 이런 분들은 비용 상관없이 어디가 내 살을 잘 빼주실 줄 것인가 요거에만 집중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실 때 네. 이제 무조건 싸다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다이어트는요 한 번 뺄 때 제대로 빼는 게 가장 돈 아끼는 방식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한 번 실패하게 되면은 두 번째에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뺄 때 제대로 뺄 수 있는 좋은 곳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약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비교적 이제 살이 좀 빨리 빠진다 이런 네. 얘기를 듣는데 그거와 상응하게 또 요요도 빨리 온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자, 어떻게 보면은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네. 다이어트를 천천히 빠지는 다이어트라면 요요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살이 안 빠졌기 때문이에요. 안 빠졌으니까 뭐 다시 찔 것도 없겠죠. 예. 그렇군요. 예, 살을 빨리 빼지면 요요가 오는 경우는 예. 이렇게 빨리 빼서 요요가 온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살을 충분히 빼지 않았기 때문에 요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 새로운 접근이네요. 아직까지는 네. 이해가 좀 잘 안 예, 되시죠? 예,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우리 몸에 급격하게 살이 빠지다 보면은 우리 몸은 이제 사람이나 동물들은 진화가 되기를 만약에 주위에 먹을 게 부족하다 이러면은 네. 몸 안에 자꾸만 지방을 축적하게끔 진화가 됐어요. 예. 요즘이야 비만 환자들이 많지만 이제 과거 불과 100년 전까지만 그렇죠. 해도 막 먹을 게 모자라고 그렇죠, 그렇죠. 막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었죠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빠진다. 그럼 몸 안에서 큰일 났다고 이제 비상 신호를 켜요. 그래서 자꾸만 졸립게 만들고 대사량을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조금만 먹어도 몸 안에 축적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네. 이제 그걸 다이어트 과정 중에 오는 정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서 살을 빠지면 이렇게 그래프가 일자로 쭉 살이 가지 빠지는 않죠. 게 아니고 네. 쭉 빠지다가 정체기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그 정체기 때 다이어트를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클리닉을 보면 보통 이제 3달이라든지 뭐 4달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정체기를 넘어서 살을 더 빼주면은 요요가 훨씬 들어오게 돼요.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만약에 이 정체기 때 포기를 하잖아요. 내 몸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을 이제 다시 찌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어봐요. 그럼 살이 확 더 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요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살을 덜 빼도 마찬가지예요. 덜 빼도 덜 빼는 만큼 네. 정체기는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빼주고 충분한 기간 빼주고 이게 요요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들어본 걸로는 절식 다이어트, 네. 아니면 뭐 해독 다이어트 이런 것도 참 많은데 이런 다이어트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살 빼보겠다고 단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무작정 단식하게 되면 몸을 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하다가 일단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단식을 하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되고 건강에 안 좋은 분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또 혼자서 뺀다고 빼다가 중간에 또 무서워요. 이러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쭉 빼다가 갑자기 또 막 먹어요. 그럼 다시 찌죠. 그럼 또 다시 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또 몸무게가 증가하고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단식 다이어트는 이제 물론 이제 단식 다이어트가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이제 한의사의 지도하에 이제 보조식 같은 걸 섭취를 하고 보조 한약 같은 걸 섭취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제대로 이제 건강하게 살이 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해독 다이어트도 보통 이제 해독이라는 단어가 참 광범위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변을 원활하게 빼주는 걸 해독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굽는 걸 해독이라고 하는데, 해독이란 말이 왜 붙냐면은 이제 몸이 좀 맑아지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해독이란 말을 그냥 일반인들 이해하기 쉽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해독 다이어트라는 해독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이어트 방식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단식 다이어트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일단 원장님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자, 성공적인 다이어트 하려면 어떤 한의사를 만나야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내가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약이 좋을까,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을 네.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살 잘 빼주고 네. 그거 잘 유지시켜주는 게 최고예요. 그럼요. 다이어트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심리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약을 잘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의 심리를 잘 이끌어가주는, 그리고 내가 이분이면은 같이 함께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과 함께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신 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 만큼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이나 어디선가 들은 정보를 믿고 혼자서 해결을 하려는 것보단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비만 치료 방법과 관리법에 관한 부분인 만큼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좀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원장님의 강의가 다이어트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다이어트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들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